우리 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우리가 예쁜 코 하면 버선코니 반버선이니 하는 이런 옆라인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면 모습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코 수술해드린 분이 코뼈 좁히기를 하셨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 코뼈 좁히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지만 재밌는 영상이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뼈 좁히기에 대해서 닥터진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아직 찐이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하시는 선남선녀가 됩시다. 코뼈 좁히기를 흔히 절골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절골술에는 이 매부리 코를 줄여주는 코옥 제거술과 코뼈의 폭을 좁혀주는 외측 절골술, 즉 코뼈 좁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코뼈 좁히기, 즉 외측 절골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매부리 코를 줄여주는 코옥 제거술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코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좀 유전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건지 기본적으로 콧대가 어느 정도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실제로는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 콧대가 낮은 것 같다고 높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코뼈가 옆으로 좀 넓으신 분들이신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옆에서 봤을 땐 콧대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정면에서 보면 코가 오똑한 느낌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같은 높이의 콧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코가 펑퍼짐하게 넓은 경우보다 코의 좌우폭이 좁은 경우가 음영에 의해서 콧등과 코의 측면이 구분이 되면서 콧대가 더 오똑하게 보이겠죠? 메이크업으로 코에 쉐이딩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고요. 블랙핑크 지수님의 정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눈썹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콧날선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코가 굉장히 오똑해 보이죠? 아, 근데 지수님은 약간 매부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원래 콧대가 좀 오똑하기는 해요. 그럼 우리 아이린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린님의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땐 그렇게 콧대가 높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콧대가 선명하게 오똑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날선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콧등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코뼈 좁히기, 즉 외측 절골술은 절골기라고 하는 수술기구를 사용해서 코뼈가 얼굴뼈하고 만나는 부위를 인위적으로 골절시켜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수술이에요. 간혹 절골술에 대해서 뼈를 갈거나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코뼈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넓은 코뼈를 그대로 안쪽으로 약간 좁혀주는 수술이에요. 코뼈 좁히기 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는 높지만 코뼈가 넓은 경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넓은 코뼈가 있다고 했을 때 코뼈를 이렇게 두 군데 또는 네 군데를 인위적으로 골절시켜서 안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콧날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수술의 장점은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콧대를 전혀 높이지 않고도 수술 전에 비해서 콧대가 오똑하게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10분 코 수술 하시면 거의 8분에서 9분 정도는 콧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끝 성형과 이 코뼈 좁히기만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무보형물 코 성형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콧대가 너무 낮아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코가 너무 낮으신 분들은 절골술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등의 보형물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형물의 폭하고 코뼈의 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렇게 보형물만 뿔쑥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형물의 폭에 맞춰서 코뼈를 조금만 좁혀주게 되면 훨씬 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매부리 코를 제거하는 코옥 제거술을 한 경우예요. 원래 우리 콧대는 약간 둥근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부리 코를 제거하는 코옥 제거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높았던 콧등이 제거가 되면서 콧대가 평평한 모습이 되는 열린 지붕 변형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측 절골술로 코뼈를 살짝 모아주는 그런 과정을 거의 필수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누관이나 내안각 인대 등 코뼈 주변 조직의 손상이에요. 외측 절골술을 너무 외측으로 넓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구조물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순전히 좀 기술적인 미숙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숙련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전 교정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구조물의 손상을 피하려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안쪽으로만 절골술을 진행하다 보면 코뼈의 넓은 부분이 미처 다 좁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계단 현상 같은 것이 만져지고 외부로 비쳐 보일 수도 있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절골술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부작용은요,
여러분들 이 코뼈를 좁혀주니까 혹시 비강이 줄어들어서 숨쉬는 데 지장이 있진 않을까 좀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절골술은 하비갑기의 부착부에서 시작해서 콧부리점에서 끝내는 것이 무난한데요. 이 절골술을 하비갑기의 부착부보다 너무 낮은 쪽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코의 측벽 전체가 이렇게 비강 쪽으로 이렇게 따라 움직여서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진짜 미숙한 선생님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부작용으로는요, 지나친 절골술로 인해서 인위적인 코 모양이 생기는 경우예요. 오똑한 콧날선을 만든다는 것은 콧등과 이 측면의 경계가 잘 구분될 정도로 콧등의 상부가 적당히 살짝만 좁아지는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 코뼈의 하부를 이렇게 좁혀버리면 보형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마치 분필코처럼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이 코뼈 좁히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주의사항이에요. 코뼈 좁히기 수술 후에는 코뼈가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코뼈를 이렇게 눌러주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좀 뻐근하고 아프긴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실장님 한 분을 코뼈 좁히기 수술해주고 반창고를 붙이려고 이렇게 꾹 눌렀는데요. 나중에 그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저를 한 대 퍽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대요. 코뼈 좁히기는 코뼈에다가 절골기를 대고 말레라고 하는 망치로 톡톡 쳐서 인위적 골절을 시키는 수술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섭고 위험한 수술 같지만 실제로 경험 많고 숙련된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뭐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절골술 때문에 전신 마취하는 건 좀 오버고요.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 충분히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거든요. 특히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똑한 콧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